지내셨나요?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네요. 세월은 어쩌면 이렇게 빨리도 가는지 가을도 저물고 이제 초겨울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. 날은 추워지고 코로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문신할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.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시대를 견뎌가는 지혜겠지요. 지난번 크리스마스 가랜드 만들기에 이어서 남은 천으로 스마트폰 퀼트 케이스를 만들어 봤습니다. 여름 내에 가지고 다녔던 맹문동 자수 케이스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계절도 바뀌고 기분도 전환할 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 케이스를 만들 때마다 항상 좌우가 바뀌든지 실수를 꼭 합니다. 빨간색 천을 겉으로 나오게 하고 싶었는데 반대로 재단을 해버렸어요. 그래서 파란색 쪽이 겉이 되어버렸답니다. 본을 대고 그리실 때 어느 쪽이 겉으로 나올지 꼭 염두에 두시고 본을 그리셔야 합니다. 천 뒷면에 본을 대고 그리다 보니 겉과 안이 뒤바뀌기 십상입니다. 스마트 케이스를 퀼트로 예쁘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보이는데요. 늘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케이스가 천이다 보니 그 뚜껑이 빳빳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거예요. 밉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빳빳한 재료를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나 잘 쓰던 부채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카메라 창은 도안에 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mm 정도 바깥쪽으로 선을 더 그어주시고 그 선을 오려주셔야 나중에 완성됐을 때 이 심지가 카메라 창 바깥으로 삐져나오거나 카메라를 가리는 일이 없게 됩니다. 접착솜과 빳빳한 심지는 원래 그 본의 사이즈보다 2mm 정도 작게 재단을 해야 나중에 박음선을 따라 박음질을 하고 뒤집었을 때 모양이 제대로 나옵니다. 솜과 빳빳한 심지의 두께만큼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접착솜과 빳빳한 심지는 겉감에 붙이는 것입니다. 붙이는 순서는 솜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빳빳한 심지를 붙여야 나중에 완성됐을 때 손 닿는 부분이 접착솜으로 인해서 폭신폭신한 감촉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창구멍이 이렇게 큰 것은 뒤집을 때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. 안에 빳빳한 심지가 들어있어서 창구멍을 작게 내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. 다른 것 만들 때와는 달리 스마트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접착솜과 빳빳한 심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아서 붙여야 합니다.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간격으로 배치를 해야 할지는 네이버 블로그 예닝 공방에
본에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. 접착솜을 붙일 때에도 시침핀으로 고정하는 이유는 다리다 보면 위치가 이탈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. 접착솜이기 때문에 다시 떼어내려면 엄청 고생을 하고 잘 떼어지지도 않습니다. 손질하실 때 꾹꾹 누르듯이 조심스럽게 해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쓱쓱 밀듯이 다림질 하다 보면 접착솜이 모양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. 1차 다림질을 조심스럽게 해주신 뒤에 시침핀을 뽑고 다시 한번 다림질 해주세요. 접착솜을 양쪽에 다림질로 다 붙이신 뒤에는 빳빳한 심지를 그 위에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. 드디어 겉면과 안쪽 면이 만나게 되겠습니다. 창구멍을 제외한 나머지 면을 반박음질로 꼼꼼하게 바느질로 붙여주세요. 가위집을 모서리 부분과 둥근 부분에 내주세요. 그래야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. 스마트폰 케이스 만들기는 정확해야 돼서 좀 신경이 쓰이고 앞뒤, 좌우 이것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이지만 만들고 나면 너무나 뿌듯합니다. 스마트폰은 늘 손에 들고 다니잖아요. 그런데 감촉이 참 좋습니다. 딱딱하지 않고 폭신폭신한 느낌이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스마트폰이 손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그리고 혹시 떨어뜨렸을 때에도 화면 액정이 깨지거나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것을 방지해 주더라고요. 가운데 이 구멍은 카드를 넣을 곳이에요. 카메라 창 만드는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. 반드시 겉감을 해주세요. 안감에다 하시면 안 됩니다. 이제 숨김 감침질로 창구멍을 막아주세요. 거의 완성이 되어 가네요.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 안쪽 주머니가 될 부분을 이렇게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세요. 위아래도 감침질로 해주세요.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감침질 하실 때 겉감과 겉감이 이어지도록 감침질을 해주세요. 야 빨간색 속감이 겉으로 삐죽이 보이지 않습니다. 스마트폰 내 모서리가 곡선이잖아요. 그래서 케이스도 그 곡선에 맞추어서 둥글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. 재봉틀로는 곡선을 섬세하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죠. 하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손은 섬세하게 잘 만들어낼 수 있지요. 이제 뒷면에 젤 케이스를 달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젤 케이스 달기가 힘들어요. 플라스틱
재질이라서 바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. 바느질 하실 때 손 조심해 주세요. 그리고 제 케이스 위치를 잡을 때 카메라 창 위치와 위, 아래, 옆에 위치가 균등하게 자리 잡도록 자리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. 큐팅 실로 했더니 실이 자꾸 꼬이네요. 일반 실로 하셔도 괜찮습니다. 바느질이 힘들지만 본드로 붙이지 마세요. 본드는 잘 떨어져요. 스마트폰이 분리돼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? 실 매듭을 안쪽에 지어주세요. 그래야 깔끔하겠죠? 그런데 제 케이스가 오목하다 보니 바짝 매듭 짓기가 힘들어서 바늘을 이용했어요. 위 모서리를 다 해주시고 여민 부분 가운데 부분도 바느질을 몇 단 해주세요. 여민 부분의 자석은 천 전용 본드로 붙였습니다. 드디어 완성되었네요. 스마트폰만 끼우면 되겠습니다. 올겨울은 이 감촉 좋은 폭신폭신한 스마트폰 케이스와 따뜻하게 잘 보낼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